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2년 8월 30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으로 수익 내기 위해서는 재료 분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재료 분석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순서는 상한가, 하한가 재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 그리고 섹터를 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관심 종목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 끝에 그냥 하루 명언 같은 거 그냥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반등을 좀 했었고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런 식으로 도지봉의 모양이 나오면서 제가 얘기했던 게 이게 추세가 하락 추세로 이렇게 더 한번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거를 제 예상이 완전히 보기 좋게 빗나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2%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 코스닥 지수가 끝이 났고요. 특히나 오후 2시부터 해가지고 미국 나스닥 지수 선물이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도 상승을 했습니다. 약간 그동안에 이제 하락했던 이유였던 이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하락을 했는 건데 시장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것은 어차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 악재가 특히나 나스닥이 마이너스 4% 빠진 그런 상황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벌써 반영이 되었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코스피는 일단 외국인의 이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렇게 지속이 됐는데 매도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크게 막 매도가 많이 나오고 이러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오늘 2% 크게 상승을 했죠.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쌍끌이 매수를 좀 하면서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상승했던 종목과 하락했던 종목 키워드를 보면 오늘은 이제 섹터가 특별하게 있진 않았고 그러니까 애플페이 테마가 있긴 있었는데 그 외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나온 거라서 키워드를 잠깐 보면은 애플론이 치료제 임상 1상 발표 소식에 상한가를 좀 갖고 CBI가 이 키네타라는 기업이 나스닥 상장 소식이 있는데 이 키네타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이제 상승을 했고요. 한국정보통신은 애플페이랑 현대카드 독점 계약 소식에 관련주로 상승을 하고 세비캔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 법안 관련해서 폐배터리 관련주로 상승을 좀 했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이게 또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는데 우리 관심 종목 뽑았던 거 있죠. 대명에너지가 이 사우디 네옴시티 이게 프로젝트 관리자인가 그럴 겁니다. 이 태양광, 원자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이 가능한 파트너를 찾겠다라는 그런 말에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명에너지가 시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이제 보면은 애플론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1상 중간 발표가 이제 임박을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치료제 명은 AT101이라고 합니다. 작년 12월에 이제 1상 승인이 됐고 9월에 이제 이 임상 결과가 나온다라는 건데 그 차트를 보면서 잠깐 얘기하면은 애플론 같은 경우는 전에 그었던 건데 21,100원 이 자리가 좀 그동안의 저항 구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상한가가 나오면서 돌파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얘가 이제 살짝 뭐 갭을 띄우고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위에서 이제 함부로 잡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런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이제 임상 1상입니다. 상용화까지 하려면은 임상 3상도 거쳐야 되고 하는데 1상으로 그러니까 이 바이오가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1상 시험이 됐다라는 그런 소식만 나와도 상승을 하는데 일단 어떻게 보면은 확실히 상용화가 되기 전까지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서 보겠지만 딱 눈에 띄게 보고 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내일 뭐 거래대금이 더 터지는지 보고 나서 결정을 할 것 같고요. 이 구간 자체가 그래도 좀 저항 구간이었다라는 거를 좀 인지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BI 이거 키네타 나스닥 상장 소식인데 지분 보유를 상승을 했는데 CBI 재무나 거래대금이 좀 부족해서 매매하기에는 저는 매매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205억 터졌는데 뭐 저항도 좀 눈에 띄게 있는 그런 자리로 보여지고 그냥 이 갭 상승한 뒤에 계속 하락했던 이런 모습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 가지고 좀 저한테는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여기 이제 나중에 이런 지지와 저항이 보이는 자리를 넘게 되면은 뭐 그때 한번 보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보고 싶진 않고요. 그다음에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애플페이랑 애플페이를 이제 현대카드에서 애플페이를 독점 계약했다라는 그런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은 이 현대카드 애플페이 단독 결제에 대한 기술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일단 애플이라는 기업의 상징성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첫 사례라고 합니다. 재료 자체는 나쁘지가 않고 그리고 결국에는 애플페이라는 것이 아예 안 생기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생길 건데 그렇다고 치면 일단 다른 이제 관련주들이 좀 있겠지만 한국정보통신을 일단 오늘 관련 테마로는 대장으로 보여지니까 이 종목을 좀 넣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페이 이슈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확실하게 좋은 거는 이런 저항대를 좀 넘어주는 모습들이 나와주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비캠은 뭐 미국 인플레이션 법안 관련해서 폐배터리 관련주로 상승을 했고 그동안 단기간에 좀 급등이 나온 상황이고 추격 매수하기에는 높은 자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거를 따라가지고 사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짧게 만약 내가 손절을 잡고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 여기 저점을 잡고 여기서 또 4등분선 그어가지고 한번 매매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손절가는 꽤 크겠죠. 손절하면은 뭐 한 10%까지 넘을 수도 있습니다. 비중 조절이나 이런 거 잘하면서 한번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런 윗구간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좀 떨어졌을 때 손절을 하더라도 크게 안 깨지는 자리에서 한번 손절을 계획하고 매매를 해본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네이처센 9월 2일 날 조인트 스텝 허가 심의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조인트 스텝 중증 퇴행성 관절염 자가 줄기세로 치료제인데 이 네이처셀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변동성이 커가지고 뭐 단타하시는 분들은 좋지만 이 회사 별로 좋지 않습니다. 대표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야금야금 이제 바닥권에서 물량 모으고 올린 다음에 또 다시 올리는 그런 모습인데, 이거를 이제 중장기로 보기에는 좀 애매하고 차라리 뭐 이런 종목이 좀 떨어졌을 때 이런 자리를 손절 잡고 매매를 한다,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한다라는 식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 이게 막 길게 볼만한 종목까지는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변동성이 큰 그런 장점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 맥널티 같은 경우 최대주주 지분 매각 검토 소식에 이제 좀 상승을 했고요. 지분 매각 검토 소식은 언제나 좋은 뉴스입니다. 휴림로부터 전에 저걸로 상승을 했고요. 근데 지금 시간에 의해서 8%가 빠지는, 그러니까 이 운용사, 그러니까 이게 정식으로 지분 매각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런 자산 운용사한테 혹시 매각을 하면은 살 사람 있냐 이런 식으로 의향을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의해서 하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8% 말이 꼬이네요. 8%가 좀 이렇게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캠토로스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권 감소를 위한 기술 상용화 소식에 좀 상승을 차트나 거래대금 둘 다 나쁜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 단기간에 박스권을 만든 뒤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가지고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자리가 되겠죠. 여기서도 그동안에 여기 저항이었던 구간, 여기도 저항이었던 구간을 돌파를 했으니까 이런 종목은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나중에 눌렸을 때 충분히 이렇게 눌리게 되면은 그때 매수를 해도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뭐 지아이텍, 다음에 세아특수강도 오늘 좀 상승을 했고요.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락했던 종목은 이노시스랑 한진칼이 있는데, 이노시스는 무상증자 권리락 소식에 최근에 상승했다가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 여기 이 회사 자체가 워낙에 뭐 재무나 뭐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아가지고 유상증자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회사니까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고, 한진칼도 이제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거의 종식돼 간다는 소식에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하락했던 거 이노시스, 보면은 앞에서 크게 상승했다가 계속 하염없이 떨어지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 한진칼도 비슷하게 이렇게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일단 120선을 이렇게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상승 종목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칸에서 이렇게 내려봐가지고 한 300억 이상 터진 종목들 중에서 등락률 상위 종목들 하나씩 보면은, 일단 에클론 우리 봤고, 아까 봤던 것들은 좀 빼겠습니다. 빨리 빼고, S에너지를 안 봤는데 S에너지가 결국에는 이런 자리를 좀 넘어줬습니다. 박스권에 이 고점 구간을 넘어준 상태고, 이렇게 고점을 넘으면 한 이런 자리, 앞에서 이렇게 매집을 하던 이런 자리까지는 한번 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일단 뭐 진짜 좀 강하게 가는구나 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맨날 종목들 보다가 움직임이 있으면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자리 넘어준 거는 좋은 것 같고, 좋은 자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에 세아특수강, 얘가 이제 제가 이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대장이다, 모습 자체가 대장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을 잘못했네요. 세아특수강이 아니고 한미글로벌이 대장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움직임만 봤을 때는 이 세아특수강이 좀 강하게 상승을 했었고, 얘랑 유신이랑 이제 오늘 상승을 했는데, 얘네들이 또 이제 가덕도 신공항으로 엮여가지고 상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단은 어차피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미글로벌이 어차피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런 전고점 구간에 오면은 그때 한번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 최근 그래도 거래대금이나 이런 것들 상승률을 봤을 때는 한미글로벌 나쁜 모습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높게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씩 또 보면은 여기다 캠트루스만 잠깐 넣어 놓겠습니다. 제가 관심 종목 좀 그냥 넣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매매할 수 있으면 매매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성 하이텍, 이런 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얘도 이제 배터리인가요? 배터리 종목인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앞에서 3일 동안 양봉이 나오다가 3일 동안 이렇게 하락이 나옵니다. 근데 하락이 나오다가 이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죠. 이런 모습에서 얘가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좀 터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저점은 잘 안 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이래 하락을 했다라는 거는 세력들이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이 구간에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염없이 주가가 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이게 누군가는 이제 개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구간 어떻게 보면은
깨지 않을 구간이 어제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손절 잡고 한번 매매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 박스권 안에서 이제 지지와 저항 구간이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매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여기가 지지를 받았던 구간들이 존재하고 여기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이 존재를 하니까 여기서 한번 분할로 여기 한 1차 매수, 그 다음에 여기 떨어지면 2차 매수 하는 식으로 매매를 해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얘도 제 관심 종목에다 좀 넣어놓고 이렇게 넣어놨다가 오늘 마지막에 이제 관심 종목 추가로 넣을 것들이 있으면은 그 넣어가지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루온도 오늘 애플페이를 이슈로 해가지고 오늘 상승을 했고요. 일단 애플페이는 계속 한번 볼 생각입니다. 재료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BH도 오늘 좀 상승을 했네요. 그다음에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기 윗구간 이런 지지와 저항이 맞닿는 부분들 여기를 좀 돌파해 준 거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에 수급도 뭐 기관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 보시면 누가 봐도 여기가 그동안에 지지였는데 지지가 깨지니까 여기가 저항이 되는 거죠. 이 저항이 됐던 곳을 돌파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돌파를 해줬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이 되었고, 일단 얘도 그래도 관심 종목 이렇게 그냥 넣어놓고 그냥 나중에 한 번씩 보면 됩니다. 그다음 일동홀딩스 오늘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었고, 그다음 휴스틸 그냥 이렇게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 종목들 같은 얘기를 좀 하고, 이제 또 볼 종목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빨리 지나갈 부분들 빨리 지나가고 볼 종목들이 있으면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오늘 어제 그 외국인 기관이 오늘 양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요 며칠 같이 들어오는데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일단 아직 이런 저항 구간을 돌파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단기간에 급등을 한 모습이다 이런 걸 염두에 뒀을 때 좀 조심해서 매매를 하는 게 맞겠고, 대주전자재료도 결국에는 이런 2차전지 관련된 이슈인데 2차전지 관련돼서 뭐 세비캠이랑 완전히 테마가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거 세비캠이랑 뭐 같은 테마는 아니겠지만 이쪽으로도 수급이 이제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런 대장인 종목이 좀 고점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이런 구간이 좀 만약 저 세비캠이 고점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이 종목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나노신 소재도 오늘 뭐 연속적으로 상승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신고가까지는 한번 찍었던 그런 모습이고요. 얘도 뭐 나중에 이렇게 놔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DB하이텍 오랜만에 이제 반도체 쪽으로 조금 움직임이 있었고, 웰크론한텍 얘도 2차전지죠. 트로닉스는 움직임이 그렇게 봤을 때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이런 자리가 뭐 여기 지지를 받았던 자리가 있죠. 여기 이런 자리, 여기를 이제 저항이었던 구간을 오늘 그래도 양봉을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양봉을 만들면서 좀 그동안에 종가상 넘지 못했던 구간을 오늘 종가로 넘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대금이 좀 들어오는 모습, 거래대금 그래도 720억은 작은 금액은 아니니까요. 움직임을 좀 볼만한 종목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가방 컴퍼니 오늘 저출산 이슈를 해가지고 오늘 저출산 이슈는 아니고 반등이 좀 나와준 모습이고, 그 다음에 유일로보틱스가 그래도 꽤 괜찮은 모습이 나와주더라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주봉으로 잠깐 봤을 때 주봉으로 보는 것보다 일봉이 낫겠네요. 이런 자리가 이제 그동안에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상승을 했다가 빠진 뒤에 이제 다시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그동안의 저항이었는데 저항을 돌파를 하고 이 구간에서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 버티는 모습에서 그래도 이런 여기서 만약 힘을 모았다라고 하면 한번 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로봇 이슈는 언제든지 또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성일 하이텍은 좀 얘도 이제 세비캠처럼 좀 강하게 이제 최근에 상승을 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명에너지 우리 봤고요. 얘는 이제 이따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얘는 그 다음에도 보면은 데모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120선이 이렇게 강한 저항으로 막히니까 아직 올라가지 못했고요. 코스모 신소재 얘도 좀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2차전지나 이쪽으로 힘이 좋아 보이고, 현대바이오 제가 이렇게 선을 그었던 이 자리가 그동안의 저항 구간인데 오늘도 좀 상승이 나오면서, 물론 저항 구간에서 막히면서 윗꼬리가 나오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냐면은 이렇게 앞에 저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런 겁니다. 얘가 오늘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 내일 음봉으로 떨어지면은 이번 파동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또 저항에 막혔구나. 하지만 이 저항에 막혔지만 이번에 이 상승 파동에서 돈이 들어온 모습은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 가지고 4등분선 그어가지고 뭐 이런 데서 제가 알려드린 1차 매수 여기 2차 매수 하는 식으로 여기 손절
혹은 조금 더 싸게 산다라고 하면 여기서 분할 매수로 이런 식으로 잡아가는 식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도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고 외국인이 분명히 최근 며칠간 들어왔던 거는 확인이 됐으니까 얘가 이제 외국인이 빠지지 않으면서 외국인이 나간 게 확인이 된 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수급이 보이니까요. 이게 그냥 운봉으로 이렇게 좀 떨어지더라도 그때 눌림 매매 하면은 좋은 그림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상이 되는 시나리오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저항 구간을 그냥 돌파해가지고 가버리면 놓치는데 여기서 한번 꺾이게 됐을 때 매수를 한번 이런 분할 눌림 자리에서 분할로 매수했다가 나중에 여기 한번 내가 좀 크게 보겠다라고 하면은 평단가가 낮아진 상태에서는 편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돌파를 할지 말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돌파하면은 그럼 좀 들고 가서 여기까지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으로 매매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나, 포스코홀딩스, 이수화학 뭐 좀 있는데요. 일단 그래도 오늘 이제 지수가 좋아가지고 관심 종목들 이거 상승 종목들이 많아서 조금 이제 빨리 여기서 이제 상승 종목 보는 거는 이대로 끝을 내고요. 그다음에 관심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뽑아놨던 종목 대명에너지는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지수가 여기서 한 번 더 꺾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 꺾이게 되면은 얘도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갑자기 오후에 들어서 사우디 아까 말했듯이 그 프로젝트 담당자가 이제 친환경 에너지도 가능한 파트너를 찾는다 그런 이슈로 해가지고 이 에너지 쪽으로 갑자기 분봉 보면은 한 2시, 한 3시 정도 되나봐요. 2시 반부터 이때 확 상승하면서 시간 외에서 결국에는 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좀 아쉽고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거였죠. 어제도 한 이쪽 이 구간에서 최근에 이 저점 구간이 이제 손절 잡고 매매는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런 구간이 매수 구간이 되긴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아예 안 했고요. 여기 떨어지기를 기다렸는데 떨어지지는 않았네요. 그건 좀 아쉽고 금양도 뭐 미친 듯이 잘 갑니다. 거래대금도 일부러 없지만 없는데도 이렇게 잘 가는 게 오히려 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없는데 상승한다라는 거는 그 위에서 이제 그러니까 매도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갈 수도 있는 거죠. 일단 그거는 뭐 움직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이제 이렇게 떨어졌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이렇게 4등분선 그어가지고 한번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지 않았나 생각은 합니다. 밑에 120선도 깔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이제 손절 잡고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자리랐다 생각합니다. 일단 조일 알미늄 그럼 좀 매수를 가상으로 좀 됐다라고 보고 한번 끌고 가는 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태용 로지스 같은 경우도 여기 위에서 이제 버티는 게 오늘 이렇게 좀 빠지게 됐죠. 4등분선으로 한번 매매가 됐나 한번 보면은 여기서 만약 그러니까 매수 타점 여기서 뭐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한 30만 원, 그다음 여기 30만 원, 여기 30만 원 이런 식으로 분할로 한번 매수하는 걸로 해가지고 보면 될 것 같고 얘도 한번 넣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타바이오는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종목은 이제 앞에서 상승했다가 많이 빠졌습니다. 얘는 이제 그 뭐 치료제 효과가 없다라는 이슈로 해가지고 악재로 이렇게 빠진 거라서 지금 매매하기에는 이르고요. 이렇게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대신에 여기서 갑자기 이런 18,2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한번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놓은 거고 유틸렉스는 좀 단기간에 많이 상승하고 해서 관심 종목에 넣었지만 바로 매매하기는 어렵고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관심 종목으로 넣기는 괜찮은데 좀 이렇게 좀 운봉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일하이텍도 이제 그냥 관심 종목 보고 있지만 당장에 이제 매수하기에는 어려운 종목이지 않나. 그러니까 여기 고점에서는 좀 매수하기는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을 좀 여기서 이 캠트로스를 한번 추가를 좀 하고 현대바이오 추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바이오를 여기다 넣고 캠트로스도 넣어가지고 캠트로닉스가 됐네요. 일단 캠트로스까지 해서 관심 종목으로 넣은 뒤에 얘네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4등분선 그어가지고 일단 이런 구간 떨어지면 분할로 잡아본다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결국엔 손절가는 여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의 특성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런 저항 구간이 있고 하니까 바로 이게 넘고 갈 것 같지만 오히려 넘을 것 같은 모습에서 한번 꺾인다는 겁니다. 그럼 꺾이게 되면은 그 꺾이는 순간에 매수를 했다가 이 순간에 들고 있다가 낮은 평단가에서 이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은 마음이 편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느릴 수는 있지만 그 안정적이니까 한번 그렇게 보시고 얘도 캠트로닉스도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4등분선 이렇게 그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분할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게 눌림 매매의 단점은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 모른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분할로 좀 잡을 수밖에 없고 대신에 눌림 매매를 할 때 진짜 중요한 거는
반등이 나올 만한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거래대금 100억도 안 터지고 재료도 없는 그런 종목 가지고 눌매매해서 계속 하염없이 추가 매수만 계속 하다 보면은 비중이 막 갑자기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물타기 형식으로 막 돼서 비중이 커진 다음에 이게 손절이 나가면은 오히려 그동안에 수익 냈던 것도 한 번에 까먹게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수 전에 재료나 이런 것들을 한번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관심 정보 끝내고 하루 명언 이거 하면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다른 사람의 성공이 부러울 때인데, 이거는 이제 그 어플에 모티베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좋은 말 같은 거 이렇게 핸드폰에 알람으로 뜨고 하는데, 내용이 이제 당신의 첫 번째 날을 다른 누군가의 100일째와 비교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좀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글을 잠깐 읽으면, 최근에 이제 한 10년, 15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죠. 이 스마트폰이 개발이 된 건데, 이 스마트폰으로 삶이 전보다 좀 윤택해졌다라고 이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택해졌다라고 하는 것과 표현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SNS 같은 거를 쉽게 접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주식을 예로 들면은 우리 주식 카페 같은 거 한 번씩 들어가 보셨을 거고, 아니면 인스타그램 보면서 주식 수익률이 올라오는 그런 사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런 사진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부럽다, 아니면 나는 가능할까, 아니면 이거 사기 아니야? 라는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올리는 그런 사진, 저 사람이 수익을 냈구나,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구나, 그런 그 사실 그대로 바라보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 올라온 이런 수익률이나 그 수익률에 현혹이 되고, 지금 나는 손실이 나는데, 그래가지고 나는 왜 이 모양이지와 같은 그런 자괴감이 드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자괴감이 든다는 거는 결국에는 자기 불신을 만들게 됩니다. 나를 믿지 못하게 되는 건데, 인생이든 주식이든 한 가지를 꾸준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방에 걸림돌은 대부분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인데, 이제서야 나는 이제 수익이 1%, 2% 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한 달에 100%, 200%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 막 올라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 방법이 잘못되었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그동안에 정했던 기준과 길을 바꾸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나에 대한 의심이 들 때 한번 생각해 볼게. 나는 이제 첫 번째 날을 지금 가는 것이다. 내가 지금 이 길 그리고 기준대로만 간다면은 100일째에는 저 사람과 같아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이든 주식이든 대입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러워하는 그 모습이 당신의 100일째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나를 믿고 그대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영상 이렇게 마치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